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500명대로 예상이 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만 해도 이미 나흘 전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4차 유행의 정점까지 이 숫자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다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확진자 비중이 30% 육박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단계를 일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획일된 조치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의 거리 두기 상황을 취합한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첫 소식으로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44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최소 1,500명대로 예상됩니다.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을 넘는 건 처음입니다. 밤 9시까지 확진자 중 77%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613명이 확진돼 종전 최다 기록인 7일 583명을 넘어섰습니다. 4차 유행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비중이 7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명 중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미 수도권 밖으로 유행이 번져 어제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27%가 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지인과 동료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근본 유행에서는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크게 축소되고 그 대신 동일 연령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만이 전 연령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등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인원 제한이 생기는 2단계 이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에 풍선 효과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일괄 상향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늘 전국의 거리 두기 적용 상황을 취합해 한꺼번에 안내한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50대 모더나 백신 예약 대란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4주로 권고하는 모더나 1, 2차 접종 간격을 일부에서는 2주나 더 늘려잡고 있습니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월요일 새벽 먹통이 됐던 예약 시스템을 뒤늦게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신 예약 요일제 등 예약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56세 A씨는 지난 월요일 2번 시도한 끝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9월 26일 9시로 예약을 했더니 자동적으로 9월 6일 9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4주로 권고해왔는데 A씨의 접종 사이 간격은 6주였던 겁니다. 모더나 백신 물량이 부족해 수급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6주 간격으로 맞는다고 해서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0대 인구가 얼마라는 거 대충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물량에 맞춰서 인원을 제한해야 되고 나이를 제한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약을 하지 못한 55세에서 59세 사이 대상자는 모두 167만 4천 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르면 오늘 이 연령대의 예약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는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져서 8월 7일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는 시기가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19일에는 50세에서 54세 390만 명도 예정대로 예약을 시작합니다. 지금대로라면 또다시 선착순 예약 전쟁을 벌이다가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약자 연령을 세분화해 요일별로 예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0대 백신 접종 예약 추가 대책을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한 백신 물량은 거의 2억 회분에 달합니다. 전 국민이 2회 접종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분량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신 접종과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결국 문제는 계약한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계속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계약이 순조롭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계약 물량은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장바구니엔 백신이 1억 9천만 회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송이 완료된 것은 11%가 전부입니다. 절반은 10월 이후에나 들어옵니다. 당장 델타 변이와의 싸움을 쓸 물량은 8천만 회분인 겁니다. 3분기에 2,300만 명 접종이 목표니까 그래도 물량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배송 물량과 시간을 정부가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7월에 1,000만 회분이 들어온다는데 어제 추가된 화이자 80만 회분까지 더해도 300만 회분이 안 됩니다. 50대 860만 명은 예약도 한 번에 못 받고 반반 나누고도 그 반도 못 채워서 170만 명은 다시 PC 앞에 앉아야 합니다. 다음 주 전체 50대의 75%가 동시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3분기 물량의 절반을 책임져야 할 모더나 리스크가 큽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매주 주차별로 어느 정도의 백신이 도입될 것인지를 알려오고 있으며 월별 물량까지 정해놓고도 매주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8월엔 접종 대상이 다 맞고도 남을 백신이 들어온다면서도 예약은 매 주차별로 쪼개서 받는 초치기식 운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자가 2주 사이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백신 접종 속도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간호사 노조가 공공장소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0대 후반의 터렐 브라운 씨는 지난 4월 중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건강을 과신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심장이 3번 멎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So I highly recommend everybody to get the vaccines and really protect themselves because this is no joke. 그러나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2주 사이 94%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2달 만에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 4만 8천여 명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주 등 백신 접종률 50% 미만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Those 5 states are generating a third of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백신 접종 횟수는 석 달 만에 최고치의 7분의 1가량인 하루 50여만 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미국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48%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희귀 신경성 질환인 갈랑발해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 백신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백신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간호사 노조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지침을 다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마스크 착용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람다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처음 발견된 페루에는 이미 확진자의 80% 이상이 람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델타 변이 등에 이어 11번째로 확인돼 람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현재는 미국, 영국을 포함해 2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최근 2달간 페루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82%가 람다 변이 감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했고 현재까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 변이로 격상된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람다 변이가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has a small mutation in the spike protein that makes it more infectious
than the earlier viruses. We believe that it is more contagious than the earlier viruses. It's probably very similar to the Delta virus in that respect. 람다 변이가 대부분인 페루의 치명률이 높아 백신 회피 우려도 제기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는 칠레에서도 확진자 3명 중 1명이 람다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다만 칠레와 페루에선 대다수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아직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미 지역들에 있어서는 의료 체제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져 보이는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선진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덥다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죠. 35도 안팎의 무더위에 낮 동안의 열기가 밤이 지나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급으로 더웠던 해가 지난 2018년이었고 그 기록을 만들었던 게 온통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는 열돔 현상 때문이었는데 올 여름에도 이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늦었던 장마가 다음 주 초쯤에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서울 기온은 26.1도, 인천은 26.8도를 기록했습니다. 밤낮으로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이 33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베이징 등에선 폭우가 쏟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일 전국에서 시작된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초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대기 상층으로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발달하며 열돔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하층과 상층이 모두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게 되는데 지난 2018년 역대 최악의 폭염도 열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심각한 폭염이 예상되지만 2018년처럼 열돔 현상이 길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일정이 사실상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당내 친문 주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제 나온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4%, 이재명 경기지사가 25.8%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응답자 16.4%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와 순서는 같지만 오차 범위 내 바깥으로 변화를 보인 건 이 전 대표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당내 친문 주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조사에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가 윤 전 총장과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 성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은 이런 흐름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이 지사 캠프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율을 올리려 이 지사를 윤 전 총장에게 빗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같은 당 후보에 대해 불똥 튀는 걸 우려해서라는 비판은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말해왔던 정치인의 품격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올해도 반복이 됐습니다. 17년째입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올해는 문제 삼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전합니다. 가기를 통과한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해군 관함식 우길기 논란과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비행 사건 등을 한국 방위 당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방위백서 영문판엔 아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소개했습니다. 17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22년 연속 늘고 있다며 2025년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유지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결정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문에도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決議勧告を真摯に受け止め、我が国政府が約束した措置を含めて、それらを誠実に履行してきております。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과 관련해 강제 노역의 역사는 약속한 대로 전시하지 않고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